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들이 황혼이혼을 하려는 이유, 그리고 황혼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은 황혼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노부부의 황혼이혼, 그 다음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일본의 어떤 교수가 일본의 황혼이혼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황혼이혼을 숙련이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70% 이상이 부인들이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부인들이 그동안 쌓였던 남편에 대한 불만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며 이혼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일본 다쿠쇼쿠 대학의 사토 카즈마 교수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황혼이혼을 한 일본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혼 당시에는 부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는데 이혼 후 3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부부 간의 차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나빠져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황혼이혼한 부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황혼이혼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반대로 남편들의 경우 황혼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건강이나 섭생 등 생활 관리가 잘 안 되고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이 되어 고독사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황혼이혼을 한 부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부인들은 남편분들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십니다. 여성분들이 사회성도 좋아서 친구도 잘 사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 교류도 잘하며 잘 사십니다. 남편분들에 비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요즘은 남편분들의 경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의 경우 황혼의 이혼을 한 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을 하시는 남편분들은 젊은 세대들과 다르게 집안일을 거의 안 하고 사셨을 겁니다. 물론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며 주말에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 또는 쓰레기도 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래도 그건 집안일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요. 아무래도 늦게 퇴근해서 주무시기 바쁘셨을 것이고 일찍 퇴근해도 또는 주말에도 집에 계시면
소파에서 TV나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황혼 이혼하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부인이 해줬던 일 다 하셔야 하잖아요. 혼자 밥 차려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식사, 이거 문제입니다. 부인이 해줬던 수준으로 식사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식사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혼자서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도 궁상 맞기도 하고 남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하고, 이것도 가끔은 몰라도 외식으로 모든 식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든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렇게 만나서 식사를 매번 해결할 수 있나요? 집에서 반찬 몇 가지 놓고 식사를 해도 질도 문제이지만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외롭습니다. 처량한 생각도 듭니다. 밥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화도 잘 안 되겠지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혼자 구워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설거지도 잔뜩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하기도 하겠지요. 집안은 매일 청소를 안 하니 지저분하고, 옷도 자주 빨래를 안 하고 입던 옷만 입으실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행색이 후줄근해집니다. 몸이 여기저기 좀 아파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등에 파스를 붙이려고 해도 못 붙입니다. 파스 하나 누가 붙여주고 못 붙이고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땐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서 싫었던 옛 부인이 그립습니다. 같이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집에 왔을 때 누가 있는 것과 아무도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이래저래 우울증이 안 걸릴 수 없습니다. 요즘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전체 노인의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분 중에 1분은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3가지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 아픈 몸,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특히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1위라고 합니다. 거의 15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달리 알아채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여기저기 아픈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인의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달리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서 소화불량, 어깨결림 등과 같이 몸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는데 평소 활력이 없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성인개발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와 명예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분들의 황혼 이혼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부인과 자식들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면 모든 면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남편들의 황혼 이혼하려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은퇴 후 가정에서의 위상 변화, 즉 은퇴하고 집에 왔더니 돈벌이를 못해서 그런지 가족들이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동안의 삶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 하는 마음에 황혼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숫사자들과도 좀 비슷해 보여요. 숫사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 또는 상황에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가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걸 못 참고 집을 나오면 더 비참해집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입니다.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딱 맞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실을 봐야지요. 일단 이혼하면 가난해집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면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셋째, 여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입니다. 갈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지금 부부간이 더 이상 사랑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는 무덤덤한 상태이니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자기와 성격이 맞는 다른 사람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몰라도 재혼에 실패하면 다시 이혼하게 되고 더 가난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이 팍 떨어집니다. 남자라 살림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자신 있다고 하실 수 있지만 보통의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호전시킨 삶과 기어코 이혼을 해서 사는 삶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혜롭게 바꾸어 행복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나이 들어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